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시간입니다. 예, 그 해외 거주하시면서 날카롭게 한국을, 한반도를 분석하고 계신 김원식 선생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아, 한반도 관련한 뉴스가 참 연일 되게 재밌게 글쎄 해외에서 보면 더 좀 재밌을지 아니면 더 우려스러울지 잘 모르겠는데 참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분노스럽지만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이런 뉴스들이 지금 연일 터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뭐 이후에 뭐 얘기 나누겠지만 지금 뭐 무인기 관련해서 또 네, 지방선거 앞두고선 예전 그 천안함 때 2010년 예, 천안함 때와 비슷한 전국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또 남재준 국정원장이 뭐 사상 최초로 뭐 국정원 안에 기자들을 불러들여서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사과문을 빙자한 대북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대북 도발문, 대국민 협박문 이런 수준의 지금 사과문이 발표가 됐거든요. 예, 더 열받는 것 같습니다. 예, 국제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요. 우크라이나가 뭐 크림반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분리독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이 분리독립 요구한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해서 정부군이요. 네, 뭐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뉴스가 들리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또 요거 속사정과 관련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네, 왠지 뭔가 예. 하여튼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음, 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국에 대해서 혹시 외신에서 보신 거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굉장히 전 세계 국제 뉴스, 전 세계 뉴스에 지금 핫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약 한 보름, 한 달 전에 이제 크림반도가 이제 러시아로 합병되고 나서 일단락 되는가 싶었더니만 전혀 그렇지 않고 전에 한번 주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우크라이나 자체가 동부와 서부로 좀 나누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동부는 친러 쪽에 어떤 성향이 강한 그 국민들이 살고 있고 서부는 유럽 쪽에 또 성향이 강한데 약 한 열흘 전부터 이제 그 친러 쪽의 어떤 시위대들이 이제 연방제 또는 자주 독립을 하겠다 해서 이제 그 무장을 한 시위대들이 공공기관을 계속 점거해 가는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약 일주일에서 8일간 이어오다가 13일 날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보안부대원들이 이제 유혈 진압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이 방송하기 한 이틀 전인데 그래서 지금 보도에 의하면 뭐 여러 명이 사망하고 지금 무장 시위대 쪽은 이제 사상자가 얼마나 밝혀진지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사망하고 지금 14일까지 철수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무장 진압하겠다고 했는데 좀 전에 외신 보도를 보고 지금 보면은 역시 이제 아직도 계속 대치하고 오히려 정거를 늘려가고 있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어떤 일부 외신이나 뭐 제가 보기로 이렇게 되면은 내전까지 되지 않느냐 어떤 내전 상황에 빠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굉장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다기보다도 이 이면에는 그렇게 미국과 러시아가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 서방 세계와 러시아가 정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엄청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첫 번째 이제 미국이 강력하게 이렇게 진압을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친러 무장 세력들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브레넌 CIA 현 브레넌 국장이 비밀 방문을 해가지고 했다는데 의외로 오늘 좀 전에 미국이 인정을 했어요. 방문을 했다고. 그래서 강력 진압을 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배후에 있다는 거고 오히려 서방 세계나 미국은 이 무장 시위대들이 친러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다. 러시아에 지원을 받고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무기도 많고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그 대리전화되는 그러니까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대리전화되는 어떤 과거 우리 한반도처럼 지금 그런 사태로 가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계속 좀 굉장히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이거 뭐 얘기 우크라이나 정국을 좀 보면서 미국과 그 서방 세계의 반응과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그 작년이었나요? 시리아에서 이제 정부군이 화학 무기를 썼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반군에게 화학무기를 지원해주고 있었던 음, 이런 얘기가 또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미국의 그 대외 정책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분란이 네. 있는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수십 년간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남미에서 했었던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뭐 여담이지만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반으로 나눠서 예, 친미 쪽에다가 갖은 물질 사상적 공세를 취해서 예, 이렇게 해주는 예, 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언론에서만 유독 좀 다른 모습으로 비춰주는 중국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난번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회담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한국만 만나면은 그 중국 발언이라고 이제 얘기되는 것들이 보면은 미국의 오바마나 일본의 아베가 한 발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예, 그런 정도의 정확하게 지적이 발언들이 예, 지금 한국 언론을 통해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 시진핑 그렇습니다. 주석도 그랬지만 리커창 총리의 발언 또한 그러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네. 이게 사실 중국의 입장이 나라를 대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네, 한국 정부 언론이 지속적으로 계속 왜곡하고 있는 것인지 네. 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그,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이 뭔지를 사실은 한국 언론만 보면 도저히 읽어낼 수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과거에도 한번 그 박근혜와 그 시진핑 주석이 면담하고 나서 외교부가 이제 뻥튀기 한 거를 네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기본적인 답변을 드리면 중국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만큼 외교부나 시진핑 주석, 뭐 리커창 중국만큼 정확한 얘기를 하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제3자가 보면 답답할 정도로 똑같은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 언론을 보면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음. 기본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중국의 우선 간단한 입장, 한반도 입장을 말씀드리면 중국은 거의 60년 동안 미국도 안 바뀌었지만 중국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중국은 경제 대국화가 되어가는 즉 곧 세계 위기고 뭐 조만간에 30년, 20년에 세계 1위의 경제 대국화가 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중국의 가장 1번 입장은 한반도에서 충돌, 즉 쉽게 말씀드리면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중국한테 굉장히 치명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이제 분란이 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이오다이 섬 문제는 중국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건 전쟁도 불사하겠다. 왜냐하면 자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근데 한반도는 첫 번째 전쟁을 하지 않는데 가지고 유전민 외교부부장이 직접 면전에다가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중국의 1번 입장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입장은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남북한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상으로 가자. 그래서 중국이 육자회담에 지금 대표국이기 때문에 협상을 자꾸 이렇게 주도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입장 자체가 북한이 주장하고 남한이 주장하는 걸 당신네들이 협상을 하고 이 외교 관계에 있는 4대 강국들이 4대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게 육자회담 틀인데요. 그 다시 복귀하자. 이게 가자는 게 두 번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입장은 자주적 통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세력이 나가라는 겁니다. 미군을 빼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라는 이 세 가지 입장이 중국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입장입니다.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한 번도 사실 바뀔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예, 바뀌면 사실 중국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 뭐, 한국에서 자주를 얘기하면 그것이 사실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제 미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자주적이지 않은 통일이라거나, 아니면 무력을 위통한 통일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한 이것이 이제 이상한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지난 10일인가요? 있었습니다. 정홍원 총리하고 중국 리커창 총리 회담 결과에서는 요
요것이 전혀 좀 바뀐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 입장을 완전히 지지하는 것처럼. 네네. 예. 지난 10일에 정홍원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도가 역시 나왔는데, 역시 똑같이 180도 왜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뭐 연합뉴스 유시스 마찬가지지만, 유시스 보도를 잠깐 읽어드리면, 리커창 총리는 북한의 핵 개발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중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네네. 화답했답니다.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또 앞으로도 북핵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소통과 협조를 긴밀히 해나가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대북 공조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근데 네. 일본의 아베 총리나 미국의 국무장관 발언 같아요. 이것만 보면. 네네네. 이 발언은 정확한 미국 국무부의 입장이고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에요. 그런데 네.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유시스 연합뉴스에 보도가 되고 한국 전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이 보도는 기억하실지 몰라도 바로 작년에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면담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 핵을 결연히 반대한다. 그런 입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첫 번째,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보도하는 제 입장에서 이거 굉장한 발언이거든요. 네네. 이게 미국 국무부의 입장하고 같은 건데, 뭐 남북한 간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이러면 뭐 네. 중국한테 북한을 압력하라고 요구할 이유도 없는 거고, 중국이 알아서 이래 하겠다는. 첫 번째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외신에 전혀 보도가 안 됐습니다. 엄청난 문제인데. 네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그러면 중국은 무슨 입장을 그냥 이 회담에서 발표를 했냐고 중국 외교부를 가서 보면은, 중국은 딱 한 줄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날 회담에 대해서 이제 한중 FTA 관련이라든지 여타 관련이 한국과 중국에 다 발표를 했는데 나머지 다 내용이 같습니다. 근데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중국 외교부나 신화통신은 양측은 조선반도의 상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딱. 네. 이 한 줄은 얼마 전에 중국 국방장관과 미국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장에서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네네. 아주 그냥 그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네. 그 사건에 대해 그 면담에서도 중국은 뭐라고 보도했냐면, 똑같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해가지고 연합뉴스나 저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보도한 겁니다. 근데 네. 하루 만에 중국은 똑같은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좀 전에 뭐 제가 읽어드린 대로 180도 다르게 그렇게 발표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홍레이 대변인도 뭐라고 했냐면, 조금 읽어드리면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그리고 항상 북한을 앞세웠습니다. DPRK와 ROK, 한국과 가까운 이웃으로, 그리고 책임 있는 주요 국가로서 관련 이슈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육자회담을 재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보도를 하는. 그래서 유시스는 이렇게 그냥 대단하게 소설을 썼고, 연합뉴스는 배석한 외교 관계자가 그렇게 전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전혀 180도 왜곡된 중국 입장에 관한 한국 언론 보도 태도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거는 그 외교적 그 관례라서 그런가? 한국 정부 수준은 이게 이런 정도는 약간 그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항의를 하거나 왜곡 보도, 정정 보도 요청 이런 건 안 하나요? 의례적으로? 이제 그게 이렇습니다. 중국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한국 언론 보도를 모를 리도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 외교부 관계자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 한반도 전문가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익명을 요구했는데, 네. 그분 말씀이 저하고 똑같은데, 중국이 이게 모를 리는 없다. 이 부분은 기사 안 했는데 모를 리가 없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만 너거는 이게 쉽게 말해서 평생을 못 고치는구나. 완전히 그냥 그냥 미국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왜곡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오히려 이거는 장기적으로 하면 우리나라를 아주 저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네. 모를 리는 없지만 그냥 무시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정상급 회담이나 총리급 회담, 거의 최고위급 회담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도 그 결과 브리핑이 양국이 이렇게 다르고, 그리고 본인들의 희망사항 있잖아요. 주술적이죠. 주술을 담아서 그 남의 워딩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국정원이 그 이제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제 출입국 이 관련한 서류를 위조를 한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위조를 도와준 탈북자 출신에게 1,000만 원의 수고비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문이 이 사람이 간첩이란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이제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위조 문서라는 것을 중국 그 관련 기관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 이게 사실 정상급 회담에서, 최고위급 회담에서 이런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워딩이 왜곡 보도되는 한국에서는 국정원 정도의 수준의 수사기관이죠. 정보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공수사기관일 뿐인데, 대공수사기관에서 그런 이제 간첩 만들기 위한 조작, 외국 공문의 조작,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특히 외교, 특히 어떤 네. 조작 사건 이걸 보면서 한국이 굉장히 얼굴을 못 들 정도예요. 그래서 네네. 제가 보도에도 했지만 뭐 이 한반도 전문가가 저하고 네네.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게 중요한 네네. 얘기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일관되게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인데, 네네. 한국 정부나 언론의 이러한 왜곡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안심할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 한중관계 발전에서 한국 정부나 관료들을 중국 정부가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장기적으로 한중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거, 그런 일이 볼 때 중국에서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거는 주간조선에서 얼마 전에 네네. 조선일보의 그 베이징 특파원을 굉장히 오래 한, 지금 인천대 초빙교수하는 박성준 과거 특파원이죠. 특파원이 기고를 했습니다. 과거 시진핑과 그 박근혜 회담에서도 그 한국 언론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박 교수 얘기는 신화통신의 보도가 뭐 중국은 북핵 보유를 확실히 반대하며 중국 간의 핵 문제에 관한 의견이 있으나 뭐 중국적 방식으로 북한을 위해 노력 중인데, 이런 부분은 중국 언론이나 신화통신에서는 전혀 보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네네. 말해서 이분은 외국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조선일보 특파원 출신인데, 근데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럼 중국의 입장이 뭐냐? 우리가 이제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을 바란다고 하는 말에서 자주적이라는 말은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지닌 일이다. 한반도 네네. 정책에서 덩사오핑 시대 때부터 정해진 한반도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 지지라는 말을 정가의 보도처럼 중국은 휘두르고 있다. 즉 이건 뭐냐면은 바로 미국을 배제하는 자주적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고, 정책이 똑같다는 게 조선일보 베이징 특파원 출신인 기자가 이제 조선일보를 떠나가지고 교수를 하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주간조선에다가 조선일보 저기 웹사이트에도 게재가 되는 기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거라서 왜 우리 외교부가 이렇게 하는지, 또 제가 보도에도 썼지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네네. 관료들이 굉장히 이렇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는, 그렇게 중국을만 우리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고, 그래서 제가 국민 안심용 발언을 했는데, 그런 어떤 노이로제나 그게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특히 양국 주석 간의 정상 간의 면담, 어떤 총리 간의 면담을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중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중국 외교부 관계들이 보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정상이나 총리가 이런 반응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정말 시급히 외교부나 이런 데가 지금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그 단타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당장에 이제 나의 성과로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유리하게 해석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 사실 왜곡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한국이 의뢰의 뭔가를, 한국과 미국 입장에 맞게 중국의 입장을 마사지해서 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그 중국 대사가요, 주미 중국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요구가 불공평하고 불가능한 미션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하면서, 저는 이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선생님도 글에 쓰셨던데, 전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한다라고 해서 그냥 한반도라고 하면 한국은 북한이라고만 해석을 한다거나 이럴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한반도 전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미국의 핵무장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일 날 그 추인 탱카이 그 주미 주중 대사, 그게 중국 대사가 있습니다. 이날이 이분이 이제 한반도 그 워싱턴에서 열린 그 평화연구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서 정확하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의도적인지 지금 계속 뭐 미국이나 어떤 일본, 특히 미국이 중국이 역할을 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그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래서 그 청중들이 다 웃었어요. 미션 임파서블이니까 평화연구소 소장이 그거 내가 미국 정부에 전하게, 자기는 행정부는 아니니까 이게 자꾸 그렇게 압력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미션 임파서블하고 했고, 그분이 얘기하다가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코리안 페닌슐라 이렇게 한반도에 비핵화했는데 했다가 다시 entirely, 그러니까 예. 아주 전체의 또는 완전한을 또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North Korea Nuclearization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확하게 그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전체 한반도 비핵화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중 대사가. 조금 읽어드리면 중국은 네. 항상 한반도의 비핵화, 전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며 정책과 무력 충돌을 반대하고 한반도에서 혼란을 피우기 위해서 분명히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협상을 재개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나 이는 중국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같이, 즉 미국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육자회담을 통해서 당사국들이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미국 정부가 자꾸 중국이 북한한테 압력을 가해라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미션 임파서블이다. 이렇게 네.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중국 입장과 또 이날 러시아 외교부가 의외로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지금 굉장히 미국하고 안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의외로 한미가 합동군사 전쟁 연습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한미 간에는 최고의 그 공군 연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사일이 한 20년 만인가요? 엄청난 맥선더가 보통 맥선더가 엄청난 게 벌어지고 있어갖고 러시아 미국과 공식적으로 이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미국을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래서 이러한 전쟁 연습을 하면서 이거는 단호히 하지 말아야 되고 물러가야 된다고 한미 군사훈련을 정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러시아 외교부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한국 언론은 첫째 보도 안 하죠. 보도 안 하고 뭐 또 역시 박근혜 그 대통령과 또 뭐 푸틴 만나면 또 러시아도 우리 입장을 굉장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그렇게 국민들은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은 이렇게 굉장히 친북한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한미 군사 연습이나 한반도에 있어서 어떤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게 정확한 그 정책적 외교적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왜 한국 정부가 뭐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도 그렇고 총리 수준에서 만나도 그렇고 그리고 대사 그 외교부에서의 대사 라인에서도 그렇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으로 이후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브리핑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뭡니까? 계속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을 사실로 믿어버리는 그 증후군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계속 하는데 그게 자기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이제 현대병 중에 하나이긴 한데 거의 이런 증상으로 그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좀 읽힐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도대체 뭔가 이유가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계속 거짓으로 마사지를 하는데 그것을 실제라고 믿어버릴 정도로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절박한 이유. 이건 뭐라고 보시는지요, 선생님? 그 10일 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죠. 외교부 장관이라고 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시진핑 주석이 북핵 불용과 추가 핵실험의 결연 반대 의지를 누차 표명했는데 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에 관해 한치의 빈틈도 없이 단합되어 있는 상황. 이게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에요. 다시 네.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진핑 주석이 북핵 불용했고 추가 핵실험 결연히 반대하고 있고 중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에 대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단합되어 있다고 세미나장에서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발언했습니다. 10일 날. 네네. 100% 거짓말입니다. 100%.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지금 북핵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보도를 보고 이게 정말 어떤 마취가 돼 있는 건지, 어떤 네네. 마취가 돼 있는 건지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데, 이런 거는 아까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국민을 이제 그렇게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보수 언론들, 어떤 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정부가 발표 자료를 내면은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보도하는 거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언론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 네. 하나 한 사람 이렇게 문제 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조선일보 특파원을 오래 한 사람이 이제 나와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진실을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면담에서 중국은 이렇게 발표하지도 않았고 중국은 이렇다는 걸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관료들이나 정부기관에서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걸 언론들이 받아쓰고 있고 그렇게 국민들은 알고 있고, 그래서 마치 북한 핵이 이렇게 북핵이 중국도 같이 해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 안심용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도 이게 더 큰 문제겠죠. 굉장히 심각한, 국민을 속이고 있고 우롱하고 있는 그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론도 굉장한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하는 정치와 외교를 보면요. 모든 한국에서의 정치와 외교는 대국민 심리전의 일환일 뿐. 분단을 이용한 대국민 심리전의 일환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진정한 외교도 없고 진정한 정치도 없는 상황이죠.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요. 네. 무인기 사건으로 지금 난리거든요. 예,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무인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로 이제 또 편가르기가 시작됐습니다. 한동안 천안함 갖고 그랬었는데, 이 무인기 사건으로 난리가 났고, 네티즌들은 사실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마침 또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공동조사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외신에서의 보도가 있었는지와 간략한 선생님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북한에 이제 줄여서 조평통이라죠. 조평통이 그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이제 조작극이라고 성명을 발표했고, 이 관련 외신들은 이 관련 사항은 전부 다 노스코리아 디나이드, 자기네 그 드론을 한 걸 디나이드했다고 다 보도가 했습니다. 이렇게 전부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를 다 했고, 14일이죠. 한국 시간 14일 저녁에 저녁 늦게 조선통신에서 북한 국방위가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 검열단 이름으로 완전히 제2의 처단함 사건이고 모락날조극이라면서 저도 기사를 보냈지만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 공동조사를 하자고 지금 이제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조금 전에 이 방송을 하기 아마 조금 전에 한국 정부, 우리 정부 공식 발표는 아닌 것 같은데 청와대 관계자가 공동조사를 거부하는 일축을 했다고 지금 방금 뉴스에 있습니다. 아마 이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피의자가 그쪽 범행을 한 사람이 피의자가 어떻게 피의자를 사건을 조사하느냐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공동조사를 안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공동조사를 하고 북한이 범인이라면 오라 해가지고 공동조사를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피의자를 사건인데, 지금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조작 사건, 검찰이 조작한 거, 국정원이 조작한 것도 검찰이 수사기관인데 수사기관이 검사들을 또 수사하고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 소행이든 아니든 누구든 어떻게 조작이든 북한 소리 떠나서 북한이 자기네들 절대 안 하고 공동조사를 하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오래 갖고 공동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밝히든지 공동조사를 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왜 이걸 한국 우리 정부가 반대를 하는지 참 굉장히 의아할 뿐입니다. 예. 사실 이제 카메라 시리얼 넘버, 캐논 카메라가 이렇게 박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카메라 시리얼 넘버라든지 GPS 귀착지 입력돼 있는 거를 보면 충분히 금방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아주 초보적인 조사는 그거는 왜 조사 안 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국방부 대답은 다른 거 조사하느라고 그건 미처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또 조작과 은폐의 가능성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네티즌들은 바로 딱
카메라를 단 무인기가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카메라 시리얼 넘버만 확인해도 이게 어디서 산 건지 누가 산 건지 알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요. 천안함에서도 그 항해 기록과 관련해서 끝까지 그거를 공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예, 비행기로 말하자면 블랙박스가 있는데 블랙박스를 열어보지 않은 거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이 천안함 때도 지금 이 무인기 때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가 아마 뭐 북한과 그 릴레이트 관계되는 거는 뭐 별 손해볼 게 없다고 해서 이걸 뭐 계속 논란이 되더라도 이제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과거 우리 천안함 사건도 그랬고 요즘 특히 이래서 소위 북풍이란 이런 의도들이 선거 결과와 그렇게 맞물리지 않습니다. 요즘 워낙 그 말씀한 건데 네티즌들도 굉장히 지금 뛰어나고 있고 국민들도 인터넷이 발달해서 굉장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뭐 이게 굉장히 북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어떤 메카시즘적으로 써먹을 수 있다고 그런 어떤 오판을 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그 정부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되고 북한이 맞다면 공동조사할 때 북한 오자 해가지고 전부 다 쉽게 말씀드려서 까발리면 전부 다 이렇게 캐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공동조사를 저는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굉장히 지금 좀 전에 뭐 청와대 관계자 그랬다는데 좀 의아합니다 그게. 네네. 원래는 용의자 현장 검증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법 중에. 그것만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펄쩍 뛸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4차 핵실험을 해도 혹은 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또 한다고 해도 그래서 남북관계가 더 격화돼도 더 이상 손해볼 것은 없다. 그래서 격화시킨 채로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다. 혹은 한국 정부의 이익이다. 특별하게 뭔가는 없지만 좋아져서 손해볼 게 너무 더 많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주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경하고 한쪽에 치우친 생각이라고도 일부 사람들은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조금 더 북한에서 어제 뭐라고 했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길어요. 이 뭐 진상 공개장이 이게 북한이 너무 길게 써서 참 불만인데 어쨌든 근데 김장수 안보실장 나오라 했어요. 나오라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남북한 간의 대화가 자꾸 중단돼 있는데 이거를 남북 간에 이거를 조사하는 그게 북한 손이 조사하는 데에도 한 열흘 15일 한 달이 걸릴 겁니다. 공동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담을 봐서 그런 대화 과정에서는 북한이 핵실험도 못하고 미사일 발사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남북에 접촉하고 있어. 이런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계속 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도발적으로 나가고 어떤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우리 정부는 정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남북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분단화시키고 강경을 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말하는데 한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아무 할 말이 없을 만큼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 간에 대화도 해야 되고 공동조사하자면 오자 해가지고 자꾸 이산가족이든 뭐든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박근혜 정부가 지금 굉장히 잘못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화가 뭐 남북 간에 무르익고 그래서 남북 간에 어떤 이제 해빙 분위기가 되는 것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권이나 그리고 미국에게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요. 지금까지 분단 기득권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국민들이 지지도가 높고 막 호감이 될 때는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걸 추진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핵실험을 하고 남북관계가 격화되었을 때 오히려 이 분단기득권 더 공고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계산을 할지 모르지만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중은 정말 그 깊은 내면 속으로 딱 들어가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과 분열과 어떤 반목의 세월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열망이다. 그 열망을 어떤 정치인이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민족의 어떤 것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간과하고 정말 근시안적인 어떤 이익에 집착해서 그래 핵실험을 해도 좋겠고 남북 간에 뭐 서해 5도에서 뭐 도민들이 약간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대결과 이런 물리적 충돌이 있는 편이 안보 장사하기엔 좋다.
뭐 무인기를 북한제로 바꾸는 것이 안보 장사하기 좋다. 이런 건 굉장히 짧고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근본적인 거에서 평화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충고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제 미국의 국가 이익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어떤 분단에 대한 어떤 안보 장사, 어떤 뭐 쉽게 말하면 무기 판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국가 이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엄청난 빚더미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네. 과연 국가 이익이 뭐냐는 걸 새로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제가 이 관련에 대해서 뭐 최근 영문 칼럼도 썼지만 그런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이나 어떤 보수 이익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이 남북한이 분단에 따라서 자기네들 기득권이 계속 천년 만년 유지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중국이 강력하게 지금 강대국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은 그러한 제재나 어떤 그런 봉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남북한의 어떤 것이 더 우리의 이익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보는 시급히 시각이 전환돼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박근혜 정부도 뭐 정권은 짧으니까 빨리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정말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충원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날카로운 비평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본 한반도의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황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